강남 아파트가 싱가포르 수준이라고요? 설마. 이 말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고점이다, 강남도 꺾인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627 대출 규제라는 강력한 브레이크까지 걸리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5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죠. 사람들은 한숨을 쉬면서도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숨 고르겠구나. 그런데 8월 첫째 주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14%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커진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역시 강남입니다. 여긴 진짜 다르다니까. 부동산 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번에는 통계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BNK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강남은 싱가포르 핵심 도심과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1년간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28.6% 급등했습니다. 7월 기준 평균 매매 가격이 평당 1억 1,500만 원입니다. 서초구도 평당 1억 600만 원을 넘겼습니다. 1억 넘는 평당 가격? 그건 외국 얘기 아니었나? 작년 말 싱가포르 중심부가 평당 1억 2천만 원 수준이었으니 강남은 사실상 그 옆자리까지 따라붙은 셈입니다. 홍콩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1평에서 30평대 아파트는 평당 약 1억 원, 30평에서 49평대는 1억 2,100만 원. 홍콩은 2021년 홍콩의 봄 이후 집값이 27.4%나 떨어졌지만 여전히 강남과 나란히 설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 될까요? 아니면 경고일까요? 문제는 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 1인당 GDP를 보면 싱가포르는 91,100달러, 홍콩은 44,700달러, 서울은 44,600달러입니다.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비슷하다? 이건 무게에 비해 너무 큰 짐을 짊어진 거죠. 더구나 지난 10년간 싱가포르, 홍콩은 인구가 늘었지만 서울은 줄었습니다. 집값을 지탱할 인구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이 가격에 대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라는 거죠? 라는 실수요자의 푸념, 레버리지 막힌 상황에서 더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는 투자자의 판단이 교차합니다. 금리, 경기, 인구 셈하면 셈할수록 불안 요소가 많지만 강남은 여전히 불패라는 이름을 붙이고 버티고 있습니다. BNK투자증권 김성노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과 인구 추세를 고려하면 강남, 서초 아파트 가격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점점 커질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버티는 사람이 많지만 어떤 변수 하나가 터지면 시장 흐름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서서히 오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빠르고 거세게 옵니다. 여기서 가장 예민한 건 금리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아파트 값이 다시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점인 강남은 금리 인하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금리를 내려 경기 살리자니 집값이 걱정, 금리를 유지하자니 경기가 걱정.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강남 아파트 값이 싱가포르, 홍콩 수준에 오른 건 단순히 비싸졌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소득, 인구, 경제 체력이라는 기반 없이 가격만 세계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건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결국 작은 충격이 현실로 답해줄 겁니다. 지금 강남을 바라보는 시선은 갈립니다. 강남은 강남이라는 불패 신화를 믿는 쪽과 이제는 한계라는 회의론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이 서울 부동산 전체의 방향을 가를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결국 질문은 남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세계적인 부촌의 자격을 가진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 꼭지점이고 서서히 균형을 찾아갈 시점일까요?
이 답은 단순히 가격표가 아니라 그 가격을 버틸 수 있는 우리의 소득 구조, 인구 구조, 경제 체력, 그리고 심리적 신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말 인천이 이렇게까지 길게 내려갈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인천은 여전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미묘해 보일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6주 연속 하락이라는 건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이 8월 4일 기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떨어졌습니다. 전주 0.03%보다는 낙폭이 줄었지만 6월 30일부터 줄곧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시기 서울은 0.14%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경기도도 0.02%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0.05% 올라가는 동안 인천만 홀로 역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현장에서는 가격 조정이 체감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연수구 송도동 송도풍림 아이원 1단지 전용 84.72는 이달 5일 13층 매물이 5억 6,8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같은 단지 22층이 6억 원에 팔렸던 걸 생각하면 3,200만원이 빠진 겁니다.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5%로 지난주 마이너스 0.03%보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인천 8개 자치구 전부가 하락세였지만 그 중에서도 연수구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문제는 이 하락이 단기 변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이어진 하락이 벌써 6주째입니다. 시장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매수자들은 아직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관망하고 있고 매도자들은 이 가격에 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거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니 호가와 실거래가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거래량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규제의 영향으로 거래 건수 자체는 줄었지만 재건축 호재나 역세권, 학군지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매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도 매수 관망세가 전반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특정 입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규제의 영향이 전 지역에 균등하게 작용하지 않고 선호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의 경우 송도를 포함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한동안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데다 금리 부담, 대출 규제, 전세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매수세가 약해졌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처럼 대규모 택지와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은 시장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하락이 바닥 다지기로 이어질지 아니면 더 깊어질지입니다. 거래 절벽 속에 가격이 조금씩 미끄러지는 국면은 종종 장기 침체의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외부 변수 하나, 예를 들어 금리 인하나 대규모 개발 호재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인천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전구 하락 상태를 유지한다면 단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송도처럼 인천의 상징이자 핵심 입지인 곳에서 낙폭이 확대된 건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경고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흐름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정책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